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일요일은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자, 오늘도 미국 시장부터 미국 시장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좀 급락을 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뭐 오늘도 추석 전 마지막 시황 영상으로서는 추석 전 마지막 영상일 것 같은데 많은 참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2.03%, 코스피가 2.4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100포인트 넘게 빠졌었는데, 뭐 장마감 무렵에는 그나마 조금 좀 회복을 해놓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근데 뭐 미국 시장은 조금 올라와서 월요일은 좀 반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스닥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이 있었죠. 하루 이날 마이너스, 이날 마이너스, 이날 마이너스. 3일 연속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틀 오늘이 반등으로선 첫날이고 양선은 그 전날도 양선 났었죠. 자, 그래서 반등 시도가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지금 시장이 좀 눈치를 보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냐 하면 미국의 PC에 대한 눈치를 봤던 겁니다. 이 그 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확률, 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가 지금 그 GDP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야, 경제가 이렇게 뜨거우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좋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되는 거 아니냐. 요런 것 때문에 하락했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요거 한번 패드워치라는 거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도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요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최근 거 나온 겁니다. 최근 거 나온 건데 자, 이 패드워치에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저 낮아졌다가 다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GDP 나오고 난 다음에 80한 5%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PC가 나오면서 또 조금 높아지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한 87.7% 정도 10월 달에 87.7%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0월 29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뭐 거기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PC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이거 정리하는 부분들, 아이고, 이거 뭐죠? 아이고. 자, 이거 정리하는 부분들, 요런 것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제가 어제 그 아는 전문가들하고 뭐 이토마토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하고 어제 술을 한잔 했는데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이런 얘기들 나와서 와, 너 참 그거 다 정리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형도 그런 거 해야지 왜 안 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경제 지표나 수급 상황들, 뭐 수급 상황도 가끔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종합된 거, 그런 걸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정리해놓고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보면요.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시장에 대한 게 거기서 딱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는 자, 2.7% 정도가 나왔어요. 요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달이 2.6%였는데 2.7% 조금 높아지긴 높아졌죠. 하지만 요 정도는 시장에서 높아질 수 있어라고 예측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하고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원 물가라는 거는 헤드라인 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음식료하고 에너지 요런 것들을 제외한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저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거 그게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높아졌으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하고 다 좋은 이유가 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한대잖아.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게 주가를 끌어올릴 거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근데 요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뭐 좋은 그런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주에 고용 지표가 있죠. 고용 지표가 있는데 그리고 뭐 연준이 통화 정책하기 전에 중요 지표들 나오는 거는 다음 주에 고용 지표가 있고 10월 중에 CPI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연준 정책회의는 그 부분까지도 반영을 시켜서 하겠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또다시 저 GDP 발표 이후에 낮아졌던 금리 인하 확률이 또다시 높아졌다라는 거. 그게 미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자, 요거예요, PC가. 그리고 요거는 CPI가 있고 PC가 있는데 미국 물가는 두 가지가 있죠.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PC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거. CPI는 월 중간쯤에 발표하고 PC는 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PC 같은 경우는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CPI하고 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같은 물가 지표니까요. 자, 그래서 이 CPI를 보면 PC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자, 요 근원 물가, 요 CPI에서 미리 2.7에서 2.9 올랐으니까 PC도 조금 높게 나오겠네라고 시장이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거 조금 높게 나온 거고 월별 물가도 0.2에서 0.4로 올랐으니까 요것도 조금 오르겠네. 0.2에서 0.3. 자, 그리고 근원 물가는 같았네. 비슷하겠네 이번에도. 그리고 저 근원 월별 물가도 CPI가 0.3 전달하고 같았으니까 이번 달도 같겠네라고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됐던 겁니다. 그걸 충족하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라는 안도감이 생긴 거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저 이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뭐 여기 플러스 출발했다가 장중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걱정이 없는 건 아니죠.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또 뭐 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길게 고생시키진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미국 정부가 지금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죠. 지금 11월 20일까지인가 뭐 그때까지 쓸 임시 예산안의 저 하원을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갔는데요. 상원에서 부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일몰되죠.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연장을 해라 그런 거고 저 이 공화당 쪽에서는 못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요게 민주당에 조금 그 협력이 필요한데 자, 뭐 그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는 작동을 제대로 안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공화당만 하더라도 될 수 있긴 있죠. 거기 공화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근데 뭐 지난번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47대 43으로 부결됐다 그래요. 그 공화당 의원들이 다 투표에 참여를 안 했다라는 얘긴데 왜 안 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지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지금 월요일에 또다시 상원에 상정 예정입니다. 상정할 예정이고 그게 거기서 또 부결되고 막 그렇게 되면 이 셧다운이 되게 되는데
그 비필수 요원들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급으로 휴가를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긴 영향, 장기간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쩌면요. 다음 주 고용 지표를 발표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게 되면 이 비필수 요원들 이런 분들은 무급으로 그냥 휴가를 보내버립니다. 휴가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자, 근데 이 셧다운을 막을 수 있을까? 일단 요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미지수인데 지금 월요일 날 또 표결이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못 막으면 뭐 셧다운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미국 쪽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추석 지나고 오면 해결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3일부터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10월 2일까지 거래가 됩니다. 목요일까지 거래가 되고 연휴에 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휴 전에는 야, 이거 미국이 셧다운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들 요런 것들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대응은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트럼프가 그놈의 트럼프 진짜 지겹습니다. 아우, 지겹네요. 트럼프 일기 때도 계속 뭐 TV 방송 출연할 때나 생방송 회원방 방송할 때 그때 트럼프 얘기를 빼놓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많이 만들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지른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지금 뭐 그 무역 합의, 관세 합의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한테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외환부 유고 4,100억 달러입니다. 근데 3,500억 달러를 내놔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거 선불이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외환부 유고 4,100억 불 중에 3,500억 불 빼줘버리면 우리 98년도에 IMF 겪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자고 일어나면 수두룩했잖아요. 그런 혼란 사태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는 줄 수 없는 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전부 다 국가께 아니잖아요. 이 국민들이 우리 저 외화 예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기업들이 또 맡겨놓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외환보유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뭐 대금 치르려고 달러로 대금 치른다고 주세요 그러면 그거 지급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트럼프가 지금 우기고 있는데 아마 어떤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더 뺏기 위해서 아마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뭐 의약품 관세 얘기를 또 발표를 했네요. 의약품은 그렇게 관세를 물린다 그래요. 100%입니다. 일단 100%인데 자, 뭐 유럽하고 일본 뭐 이거 사인한 나라들 사인한데 이런 데는 15%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압박을 받아서 우리가 더 내줘야 되고 진짜 3,500억 불 입금하고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이거 뭐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이 100% 관세를 의약품 때린다고 하더라도요. 제한적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을 지금 인수 사인했죠. 우리도 셀트리온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셀트리온하고 우리 대형주 좀 큰 거 지수 관련주 두 종목 갖고 있는데 그 두 종목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생방송방에서. 물론 다른 종목들은 파란불이죠. 자, 근데 뭐 수익이 난 상태에서 조금 줄어든 거기 때문에
크게 좀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관세 얘기를 드리면 이거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거나 뭐 이런 회사들은 생산을 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관세가 없는 거죠. 관세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 관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허 의약품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 그래요. 제네릭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된다 그럽니다. 자, 이 제네릭 쪽 이런 쪽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별로 그렇게 큰 타격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미국에 수출도 뭐 좀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요. 제네릭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관세 적용이 안 된다라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SK 쪽 이런 쪽들 전부 다 미국에다가 공장을 SK그룹 쪽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죠. 셀트리온은 일라이릴리 그 공장을 인수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100%뭐 이렇게 해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미국 입장에서 해외입니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 관세를 없애주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없애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거나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약에 반도체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갖고 미국으로 가는 거 그것도 100개까지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뉴스 나오는 게 그런 방향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요런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생산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시행되겠죠. 근데 반도체 관세 얘기는 아직까지도 뭐좀 이렇게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좀 살펴보고 투자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자, 이때 장중에 100포인트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옵션 시장 수급 계속 말씀드리면서 좀 이거 콜옵션 매도가 많아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뭐 한번 변동성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옵션 만기는 원래는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 연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휴일일 경우에 옵션 만기가 휴일일 경우에는 하루씩 앞당깁니다. 근데 그 전에도 휴일, 전에도 휴일, 전에도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목요일인데 목요일이 옵션 만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네들 콜옵션에서 이때부터 매도를 많이 쳤죠. 이날이 만기입니다. 이날이 9월물 만기였었고 10월물은 이때부터 거래되는 건데 콜옵션이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매도를 쳤어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왔으니까요. 여기서 되게 손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급락을 시키면서 여기서 손해봤던 거, 그거 전부 다 복구 다 하고요. 얘네들 오히려 풋옵션 쪽에서 얘네들 수익을 상당히 좀 크게 얻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요거 아깐 콜옵션이었고 요건 풋옵션인데요. 자, 보시면 9월 16일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 계속 쐈더니 여기서 어제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 수급 상황 자기들 포지션하고 좀 시장이 반대로 갈 경우에는
그 만기 근처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변동성을 되게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뭐 이거 외국인들 어제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 흉악한 것들 진짜 또 뭐 저 콜 매도 쳐놓은 거 거기서 손실 나고 푼 매수해 놓은 거 있더니 진짜 너무 밀어댄다. 와, 진짜 이거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어쨌거나 어제는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7,30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얼마 안 팔았죠. 선물 시장에서는 종가에는 3,4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장중에는 7,500억 넘게 매도했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매도 막 치더니 오후장에는 한 4천억 정도 제일 많이 매도했을 때보다 4천억 정도는 다시 매수를 하면서 끝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는 따뜻하게 벌었을 것 같고 이번물도 외국인들은 뭐 선물 시장에서도 쭉 미는 용도로 썼다가 거의 좀 청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금요일 낙폭은 좀 과대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침부터 이 외국인들 수급 상황은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그러면 탄력 있는 강한 그런 반등도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은 뭐 여기가 종가니까 좀 올라서 조금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좀 올라서 시작하면 뭐 양선을 뽑아주면 그쵸. 거기 화수 목 요렇게 거래 일수가 남는데 연휴 전까지요. 그 기간에는 또 뭐 아주 강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이 미국 예산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난다라면 추석 전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어느 정도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야, 이거 미국 셧다운 되게 길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연휴 끝나고 왔을 때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추석 전에 주식을 팔고 넘어가기보다는 들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미국 저 셧다운 그렇게 아주 길게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뭐 이게 합의를 봐서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연휴 기간 내에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 요인들이 없을 때는 없어요.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뭐가 생겨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강한 시장이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회원님들 우리는 그 전에 또 주식을 조금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또 좀 많이 올라서 그것도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한 게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오늘은 주식 매수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고 월요일 날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주식을 좀 우리 월요일 날 또 저 현금 있는 걸로 저 포트에 종목을 한두 종목 더 채울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22평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이평선은 뭐 저 왔다 갔다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깨더라도 회복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 한 번 더 빠지면 땡큐 하고 주식을 살려고 했더니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뭐 조금 좀 지켜보면서 주식 있는 건 들고 갈 거고요. 뭐 추석 전에 주식을 좀 더 편입을 할까? 아니면 추석 지나고 편입을 할까? 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있는 주식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이거는 이탈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흐름일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까지밖에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생방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 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아까 셀트리온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도 우리 생방송방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 사인했습니다. 사인했고 뭐 거기서 일라이릴리 저 제품들 이런 것들을 CM으로 조금 받을 그럴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은 최대한 빨리 회수를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관세에 대한 뭐 그런 대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 같은 경우도 빨간불을 켜고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전 네이버도 아마 제 채널에서도 올려드렸죠. 올려드렸을 겁니다. 자, 요건 네이버를 최근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 9월 달에 제가 네이버를 올려드렸어요. 9월 달에 제 채널에 9월 달에 올려드렸었네요. 그래서 그 TV 방송에서도 막 저 추천을 하고 그래서 내 채널에서도 뭐 올려드리긴 드렸을 것 같은데 하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9월 달에 올려드렸었네요. 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나무 두나무를 자회사로 품을 것이다라는 저 네이버 페이하고 저 주식 교환을 통해서 요거를 100% 자회사로 지금 저 편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나무는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그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 넘었어요. 자, 네이버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나무를 뭐 저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저 두나무 그쪽 저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이쪽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한 주식 교환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정해야 되고 그럴 테니까. 자, 근데 이게 예정대로 좀 이렇게 잘 진행되게 된다라면요. 지금 작년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여다 1조 8천억을 더 벌어들이게 된다라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 때문에 이렇게 저 합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뭐 2030년에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100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하고 가치가 연동되는 그런 자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네이버가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뭐 우리 방에서는 일단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인 시대에서도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저 목표가를 그때 26만 5천 원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거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 목표가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아마 시황 방송으로서는 지금 수요일 날 제가 저 종목을 올려드리는 날인데 그날 연휴 전이고 조금 뭐 수선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날 만약에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명절 전에 올려드릴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이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저 일단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수요일 날 먼저 추석 명절 인사 드릴게요. 자,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